네, 독고스알입니다. 장이 오늘 많이 빠졌죠? 오늘 우리나라 장이 얼마나 빠졌냐면 6.12%나 빠졌네요. 코스피가. 와, 코스닥도 5.14% 빠졌는데 5월 12일 날에 이어서 또 장이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또 12일 날은 제 기억에 조금 반등을 좀 세게 했었죠. 마이너스 5% 갔다가 이제 플러스 2%로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확실히 바뀐 건가? 하여튼 이렇게 반등이 좀 빨리 올랐단 말이에요. 당일 반등은 좀 끊지 않는데 오늘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10일날 독고철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변동성장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왜냐면 5월 12일날 빠질 때도 딱히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었고, 뭐 그때 당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그 초과 이익제, 그 뭐 배분제, 뭐 이런 분배제 이런 얘기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딱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졌지만 다른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와대 때문에 빠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좀 수수께끼의 상태에서 좀 빠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땅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유가 약간 이유가 있죠. 트럼프가 이제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확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6% 정도 빠졌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니케이는 1.7%, 호주는 0%, 항생 1.6%이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정도 빠진 거면 근데 우리나라는 6%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만 빠진 거는 수급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워낙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변동성, 누구든 수익을 많이 보게 되면 팔고 싶어지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다는 느낌이 들으면 이제 끝났나? 랠리 끝났나?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좀 장기간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다고 보면 됐고, 대체로 보게 되면 이제 빨리 20, 30% 먹고 나오고 또 올라가? 그러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30% 먹고 오고 이렇게 약간 단타 기준으로 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레버리지 도 많이 하시고 숏도 많이 치시고, 이번에 보면 숏 굉장히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매수 1위가 숏 레버리지 뭐 이랬던 것 같은 인버스 같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짧게 끊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2018년도라든가 뭐 20년대 그때쯤에 또 유행했던 게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비트코인 뭐 알트 이런 것들 엄청나게 단타 쳤던, 우리 전 국민 단타 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언론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언론들 얘기하는 거 보면 오후 3시 20분 막 이때쯤 되면은 회사의 화장실이 돈 빈다고 하더라고요. 만석이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이제 종가에 주문을 내려고 매도를 치든 뭐 매수를 하든 그렇게 하려고 다 화장실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전 국민들이 이렇게 달려들다 보니까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달려들게 되면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막 5%, 7% 이렇게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은 제 기억에 별로,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3월 2일, 3일 장 같은 경우에는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움직였다고 치면 사실 그것도 투머치거든요. 너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런 전쟁, 그 중동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그렇게 움직일 건 없었는데, 아무튼 그때도 5,000피에서 6,000피로 올라가는 그 길목이었는데 엄청 빠졌죠. 20% 빠졌으니까 이틀 동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8,000피를 코앞에 두고 8,000피를 살짝 넘었었죠. 넘었다가 오늘 이렇게 8,000피 넘었다고 쫙 밀렸잖아요. 4% 5% 밀리다가 6%까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들이대는데 뭐 일본의 그 금리가 올랐다, CPI가 올랐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일본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작 일본은 1.7%밖에 안 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6%까지 빠졌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국내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장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전 세계 1위, 언터처블한 세계 1위 장인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몇십 조, 한 3, 40조 팔았을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제가 증권사에 2007년 입사했었고 쭉 2021년까지 다녔었고, 그리고 2003년부터 주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전업투자 이제 6년 차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매도를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마켓캡이에요, 마켓캡. MSCI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한국의 비중이라는 게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이 2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600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배 올랐어요. 3배 가까이가 올랐다 보니까 3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갖고 있으면 이게 20%가 3배면 60%잖아요. 그러면 전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한국이 60%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아서 21%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대만도 한 20%대 초반이고 한국도 20%대 초반이고 중국도 20%대 초반인데 지금 그 한국이랑 대만이 워낙 비대져가지고 시총으로는 훨씬 큰 중국 증시보다 한국이 더 커진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마켓캡을 지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수급을 거의 대부분 좌지우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애들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는 상황은 수급으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내국 그 국민들이, 개인들이, 기관들이, 뭐 연기금들이 이쪽에서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내다 팔아도 한국을 나쁘게 봐서가 아니라 내다 팔아서 지금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아니면 국내 그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마저도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 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엄청나게 지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플래시가 생긴 거죠. 수급이 확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장이 오게 되는 거고, 또 5월 12일 날 그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마이너스 5% 받았다가 플러스 2%로 이제 끝났나? 그런 장에서는 그때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8,000P라고 하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장. 왜냐면 제 영상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그렇게 달아요. 지금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총의 이제 50% 가까이 차지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체 퍼로 보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아래 있는 대만이라든가 저 멀리 있는 인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볼 때는 60% 정도가 저렴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너무 비싼데 무슨 주식을 사냐 이렇게 약간 좀 무식한 거죠. 주가라는 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가치로 싸다 비싸다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가격으로만 많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뭐 증권사에서 PB로 10년 있었지만 뭐 이런 분들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옛날 손님 같은 사람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는 게, 일단 개인들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8,000P는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수급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면 좀 던진단 말이야. 한 사람이 던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던지게. 이게 약간 쏠리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늘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장일 때는 변동성이 크게 오게 옵니다. 이게 미장에서는 특히 그런 게 있었고, 국장에서도 당연히 있었고, 옛날에 2007년만 하더라도 옛날에 뭐, 그때 코스피가 몇일 가서,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2200, 300인가 뭐 그때 갔어. 그때가 최고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갔을 때도 갑자기 여름에 2007년 7월 여름에 한 1700까지 빠졌던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래에셋이 그때 막 1조 정도를 샀어요. 그때 펀드가 엄청나게 막 들어올 때여가지고. 그래서 미래에셋 창구를 통해가지고 이제 펀드들이 쑥 들어오니까 이게 또 2천을 올렸는데, 그다가 뭐가 터졌냐.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무슨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이제 확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폭등장이 있고 어느 정도 많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 섞인 그런 스탠스도 있고,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어하는 여러 그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게 될 것 같고, 제가 5월 12일 날 그 영상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왜냐면 전일 미답에 코스피가 8,000 가까이를 노크를 하고 있고 5,000, 6,000, 7,000, 8,000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이 그냥 쭉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출렁출렁하면서 오게 될 거고, 지금은 또 워낙 많이 올랐고 개인들이 수급을 엄청 자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많이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변동성장을 좀 충분히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올 수 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화요일날 터지고 지금 금요일날 터지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랠리가 끝났고 AI 랠리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AI 랠리가 끝나려면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진짜 완벽한 에이전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완전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 날이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지금 뭐 휴머노이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휴머노이드도 이제 들어온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거의 이제 멋진 신세계이고 완전 파괴적인 혁신으로 우리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고, 또 수많은 일자리들을 앗아갈 거고, 약간 별의별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인간 자체로는 우리 몸에 메모리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기계들이 휴머노이드 기계들이 여기저기 있게 되게 되면, 다 퍼지게 되면, 주소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여기 집에서도 옆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메모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GPU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모자라요. 제 생각에는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드리면 인류가 완벽한 AGI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숫자가 100개라면 지금은 한 10개 정도 퍼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모든 차들이 다 자율주행을 할 날도 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뭐 모든 게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CPU, GPU, 메모리, 뭐 저장 장치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AI가 발전할수록 AI가 기계들이 이제 찍어내는 그 지식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쌓이게 되면 메모리 같은 것들, 저장 장치, SSD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이제 저장 용량이 늘어나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염두를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직까지 그 미래의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변동성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새로운 신세계가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계속 팔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얘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이 시장의 과열을 좀 막아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만약에 개인들이랑 기관들이 미친 듯이 국내 수급으로 막 사고 있는데 외국인도 덩달아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12,000피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외국들이 한 3, 40조를 오래 계속 팔아주니까 그나마 이게 과열된 거를 약간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꺾여서 좀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인들이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가서 이걸 좀 수급을 좀 이렇게 좀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효과가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수급적으로 꼬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민감성, 센시티브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좀 버티시고, 아직까지도 이 장이 끝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시장이 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3월달에 트럼프가 꼭 그 주말만 되면 이제 터트리려고 막 하고 막, 그래서 막 금요일만 되면 막 쫄고 막 전쟁 자체도 금요일날 2월 28일인가 그때 터졌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에 약간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뭐 다음 주부터는 괜찮아지길 바라야죠. 그렇죠? 아직까지 약간 스트레스는 있어요. 매크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5월 말이 되면 뭐 제트기후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 AI 랠리가 강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씹어 먹으면서, 그러니까 뭐 실업도 살짝, 실업률이 아니었죠. 실업 청구 수당도 살짝 안 좋게 나왔지만 뭐 그런 것도 다 씹어 먹으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장이긴 했는데, 사실 매크로 자체도 보면 여러 매크로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성장률도 괜찮고 소비도 괜찮고 고용도 괜찮았고 실업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 자체가 약간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장이 지금 이제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금요일 8시 반 정도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었죠. 찍고 나서 좀 빠져서 1.28% 정도 선물은 이제 마이너스 상태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적어도
한 매월 5%씩의 그 정도의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AI 버블론도 있었었고, 근데 근래 들어서 이제 AI 버블론이 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이렇게 왔죠. 그동안 쉬었던 것들 다 보상해준 듯한 엄청난 랠리가 미장에서 왔는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로 1.29% 빠진 게 지금 미장 같은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뭐 2, 3%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5%까지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CPI가 올라서 금리를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맨캐리 또 우려 막 해서 망가뜨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가 튀면서 환율도 좀 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BOJ가 계속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엔캐리가 다시 돌아가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환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지. 왜냐면 돌아왔어. 일본 돌아왔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져. 160원, 161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들어왔다가 더 가치만 떨어졌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엔캐리들이 들어오긴 쉽지 않아요. 뭐 재작년 8월이었나? 그때 또 막 엔캐리가 막 들어온다 막 해가지고 별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들어온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설레발들이 계속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 옆집 이 집이 아직 팔리고 나서 뭐 계약금도 안 들어왔고 중도금 뭐 그 잔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들어오려면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장일 때 조금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조정장이 뭐 길게 되겠습니까? 조정 올 때마다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 있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씩 좀 사서 메꾸는 것도 좀 평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 불타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주중에 한번 정리를 잘해서 독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원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